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올해 우리 증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주요 20개국 주요 증시 중 낙폭이 가장 커서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일본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증시의 낙폭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지금 하락장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지금 계속 연이어서 마침 잘 때를 만났다는 듯이 연이어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최근에 연이은 군사적 도발로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너무 확대가 된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 감소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수출 다변화 실패로 인한 중국 의존도가 큰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부동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점, 홍콩 ELS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손실폭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친중이냐 친미냐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자금, 중국에서 이탈하는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랑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연말 국내 증시를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이번 주에 대량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1,338원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한 1,350원 선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발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요. 사실 11월, 12월에도 1,300원대의 환율을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때도 외국인들은 7조 원대의 순매수를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굳이 1,345원 같다고 17일 날 9,000원씩이나 매도할 이유는 딱히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17일 폭락의 동시다발적인 악재 때문에 매도한 사실은 북한의 전쟁론이 좀 더 크게 발달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 때문에 큰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큰 매도를 시도할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랄 필요 없고요. 지수는 이번에 폭락에 따른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반전의 흐름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온다든거나 또 외국인들의 큰 매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도 문제였지만 1월 전체로 보면은 기관 수급 공백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올해 들어서 이제 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매도 행보가 이어질까요? 네, 연초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아주 거셌습니다. 기관의 매도 이유를 주된 요인 2가지를 살펴보면은요, 현선물 차익 매도 물량이 다량으로 출회되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쇼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물량이 또 다량으로 출회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차차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은 현물과 선물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현선물 차익 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초부터 외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이 선물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현물, 즉 코스피를 대량 매도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외인들이 선물 매도량을 차차 줄여가면서 기관도 코스피에서 매도량을 점점 줄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우려감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 우려감에 시장 약세가 나올 때는 관심은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 업종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자동차, 중소형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등 호실적이 예상되는 섹터로 기관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 종목들은 집중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새해 기관이 선택한 매수 종목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새해 대량 매물을 쏟아부으면서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한 기관. 하지만 그 속에서도 러브콜을 보낸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1월 기관이 집중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준 방산주가 눈에 띄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가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 LNF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작년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한 듯합니다. 그리고 2위는 또 다른 2차 전지주 에코프로머티가 차지했는데요. MSCI 한국지수 신규 진입 기대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카카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 속에서 카카오가 기관 순매수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이 1월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지 기대주는 물론 시장 전망까지 5스타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만나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서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라고 보세요? 네. 카카오하고 네.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한 2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계속 순매수를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2개월입니다. 네. 그렇다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늘어났고요. 또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또 매출도 1조 원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수 못할 이유가 없고요. 반드시 주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보시면 고점 돌파를 갖다가 시도를 하면 신고가 갱신으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 자리가 66,600원입니다. 66,600원 돌파하면 한국항공우주는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 지금부터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저도 김영구 대표님이랑 같은 섹터에 있는 네. 종목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는데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산업에 대한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는데 솔직히 역량은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판 나사격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올해 5월에 개청을 할 예정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최근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우주항공청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작년에 원래 진출하기로 했던 스타링크의 스페이스 X가 지금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국내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슈가 되면서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등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보다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수급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결국 앞으로의 증시 향방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초 1월 효과를 기대했지만 1월 악몽이 되는 건 아닐지 불안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1월 저점은 확인한다. 횡보 전환 박스권이 예상된다. 바닥을 확인 중이다. 세 분 모두 좀 뭔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김영구 대표님은 그러니까 1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영구 대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산타랠리는 있다. 네. 대신 1월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일단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1월 달에 악재가 터지면서 크게 떨어진 점이 오히려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것이 우리 증시의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환율을 보시면 1,350원 이상으로 튈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엔 아니에요. 1,350원 전후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정이 되는 것을 보면 뭐 북한에서 큰 뻘짓만 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은 있지만 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로 봤을 때 악재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딱 거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지지선. 이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810포인트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왔다가 다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수 타점으로 봐야지 결국은 여기서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충분히 있는 만큼 우리는 지수의 지지선이 충분히 있는 만큼 기대감도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뚜렷한 호재는 없고 악재만 가득한 가운데 투자 전략 세우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매수 관망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현 상황은 저는 작년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별로 박스권을 만들고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난해 박스권을 이탈했었던 상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처음 발발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박스권 흐름이 이탈된 이후에 그 이탈된 그 시기를 좀 어느 정도 완충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박스권이 나왔었고요. 그 박스권 상단을 만들고 지금은 다시 그 박스 하단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소액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듯이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Oh, second to none. Oh,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I'm standing at the edge now, it's about to go down. I'm gonna take it higher. It's time for me to light it, so they can't deny it. Hey, bring that fire. Bring that fire. If you take a shot, boy, you better not miss, cause it won't ever happen aga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 or where you have been. Better be ready to bleed if you think that you have any hope for a w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 or where you have been. I never go